지금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서 좀 3개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옆에다가 동그라미 4 한번 써주세요. 동그라미 4 하나 더 추가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예요. 요거까지.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이 4번이 물어보는 건 이거죠. 2번하고 1번을 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n 플러스 1하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두 개 더한 거야. 그쵸? 더한 겁니다. 이거 더한 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통분해서 약분하고 이쁘게 정리해주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와요. 그래서 정리해주세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1번, 2번 왼쪽에 보이죠? 1, 2번 분모 6으로 통분한 다음 공통인수 묶어서 더해주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뭐 연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이 좀 이쁘게 나와요. 분모가 3인데 분자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순서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니까 요거 K제곱 플러스 K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본격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이고요. 193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193페이지. 시작할게요. 자, 문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해서 첫 번째 나와 있죠. 자, 여기부터 볼게. 누구를? 2의 K제곱을 K의 1부터 누구까지? 5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야. 납득이 될까요? 그럼 실제로 써보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K에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2의 1제곱, 2 넣으면 2의 2제곱, 3 넣으면 2의 3제곱, 4 넣으면 2의 4제곱, 5 넣으면 2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더한 값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 첫째 항이 누구고? 2고요. 공비가 몇인? 2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2분의 2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 한개수 마이너스 1. 됐을까요? 등비수열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줘. 나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 아직 못 외웠다.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외웠어요? 시온이 외웠어요? 희선이 외웠어요?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 뭘 또 까먹어요. 빨리 외워요. 다시 앞에 보고 외워요. 증명과정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외우셔야 돼요. 증명과정 보여드려요. 한 번씩. 그 말은 납득시켜드리는 과정이야. 납득이 됐어? 그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적용을 합니다. 알았지, 지훈아? 자, 그럼 결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 1이고요. 분자는 2의 5제곱 32에서 1을 뺍니다. 그럼 31이네요. 2를 곱하면 몇이에요? 62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여기 다시 봅니다. K자리 1 넣으면요. 3, 1제곱. 2 넣으면 3제곱. 3 넣으면 3세제곱. 3, 4제곱. 3, 5제곱이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 한개수 마이너스 1. 끝. 됐죠? 그럼 3의 5제곱 몇이에요? 243이죠? 그럼 3 곱하기 242에서 2로 나눈 값. 됐죠? 어떻게 될까요? 2 나눕니다. 121. 그럼 3을 곱하면요. 363이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을 말해주시면 첫 번째 답이네요. 425. 됐을까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지 해석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이거를 굳이 3의 5제곱 누구, 4제곱 누구, 3제곱 누구 더할 필요 없습니다. 등비수열인 게 보이면 등비수열의 합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더한 값을 말해주세요.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뭘 됐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K는 1부터 20까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K 자리에 1부터 20까지 넣어서 더할 거야. 마찬가지 K는 3부터 20까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더한대.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도 준 요 두 개씩이 어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 얘를 한번 들어보자. 자, K에 1 넣으면요. 1제곱 플러스 1이죠. 2 넣으면 2제곱 플러스 1이네요. 3 넣으면 3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4 넣으면 4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쭉 더합니다. 어디까지? 20 넣으면 20제곱 플러스 1까지. 됐죠? 끝. 자, 두 번째 봅니다. 이번엔 K 자리에 3부터 넣는다고 했어요. 자, 3 대입하면 나오는 값 3제곱 플러스 1 보이겠죠? 그 다음 4 넣겠네요. 4제곱 플러스 1 보일 겁니다. 쭉 넣을 거예요. 어디까지? 이거 20 넣죠? 20제곱 플러스 1까지. 됐나요? 이 둘이 뭐 하는 상황? 빼는 상황.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없어지겠네.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누구만 남아? 앞에 둘만 남겠죠? 앞에 있는 둘을 계산해주면 2 더하기 5가 돼서 몇입니까? 7입니다. 끝. 됐을까요?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1 넣으라고 했네? 2요. 2 넣으라고 했네? 5요. 3 넣으라고 했어? 10이요. 계산을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네가 3의 제곱에 1을 더한 값이 10이라고 말을 못할 거란 생각하지 않아. 그건 너는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이거 말 못하겠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연산하지 않고 여기다 그대로 때려 넣은 대입해 놓은 식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그냥 그대로 써야 규칙이 잘 보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연산된 결과를 쓰는 것보다는 그 연산되는 과정들, 대입해서 나온 그 식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문제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비결이 될 거고요. 하나 더, 구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 1부터 20까지 넣어서 더한 값. 얘는 3부터 20까지 넣어서 더한 값. 그럼 뭐야? 1하고 2는 값만 남겠네. 됐습니까? 라고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시그마 가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지훈아, 네. 어때요? 괜찮은데요? 괜찮은 거예요? 지용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동준이 괜찮아요? 네. 저 새끼 또 숙제한다. 또 저 새끼 또 문제 푸는 거 안 풀고 또 숙제하다가 또 이 새끼. 지훈이 어때요? 지금 말한 거? 솔직히 말해줘야 돼요. 보현이는요? 잘 자요? 준영이 어때요? 되겠어? 납득이 돼? 할 수 있겠어? 태우 괜찮아요? 태우 형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석호는? 표빈이 괜찮아? 잘 자요? 연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 너는요? 뭐야? 이상한데? 잠깐만. 그럼 밑에 있는 유제 2번 풀어봐. 자, 고개를 들어 앞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냥 시그마 해석하시면 된다고. 뭔데? 더하라고요. 누구를요? 얘를요. K 자리에 누구 넣어서 1부터 넣어서 누구까지? n까지 넣어서 더하라고요. 1 넣어봅니다. 어떻게 되죠? A1 더하기 A2가 되죠. 2 넣으면요. A3 더하기 A4가 되죠. 이거 더하는 거잖아, 계속. 그 다음 3 넣으면요. A5 더하기 A6이 되잖아. 해서 더합니다. 어디까지요? n 넣었을 때. A2n-1 더하기 A2n까지. 그게 4의 n제곱이다.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하는 거 어디까지? 2n번째 항까지. 받아들임? 그게 뭐라고? 4n제곱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거 물어봤잖아요. K자리 1 넣으면 A1, 2 넣으면 A2 해서 더하래. 어디까지? A10까지. 받아들여요? 이게 몇인데? 그럼 다시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4n제곱이야. 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돼. 그럼 다시 위에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죠.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으면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일까? 5.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은 값? 5 넣은 값. 5 넣으면 몇입니까? 4 곱하기 25. 몇인데요? 몇이야? 100. 답입니다. 끝. 됐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뭐 해야 돼? 해석을 해야지. 무슨 여기서 연산이 필요해. 안 그래? 내가 뭘 계산했는데 4 곱하기 25 계산했어요? 기가 막힌 계산이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그마가 무슨 뜻인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냥 읽으면서 푸는 문제인 거야. 됐어요? 여기서 자, 나 요 표현이 있었다 손. 나 이 문제 풀 때 이 표현 썼다. 쓰셔야 돼요. 네. 지금 손든 사람들이 맞다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나중에 안 써도 눈에 보여. 근데 지금은 써봐야 돼. 나중에는 보면서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진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써봐 한번. 내 빼고 쓰세요. 말한 대로 그대로. 그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요. 뒤로 가서 194페이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값을 구해 볼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요거죠. 빼기 K는 1부터 20까지 요거네요. 잠깐만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K는 1부터 20까지. 여기도 K는 1부터 20까지. 맞나요? 1부터 20 동일하네요.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시그마 성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빼기 2의 제곱에서 K제곱 빼기 4K를 뺀 값. 됐습니까? 왜요? 어차피 마이너스로 붙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며. 됐음? 그래서 우린 뭐해? 마이너스로 붙어 있는 거 따로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뜯어져 있는 걸 보면서 붙일 수도 있어야죠. 항상 말하죠. 모든 성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된다고. 같은 거니까. 이건 지수 법칙 때부터 말했어요.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여기서 빼내요. K제곱 마이너스 4K를요. 그럼 어차피 식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4만 남겠습니다. 됐나요? 1 넣어도 4, 2 넣어도 4, 20 넣어도 4. 4를 몇 번 써서? 20번 써서 더했음. 몇입니까? 80. 끝이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또 여기다 1 넣으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어서 계산해야지. 여기도 1부터 20까지 넣어서 싹 쓴 다음 더해야지. 둘이 빼야지. 어차피 뭐가 된다? 소가 된다. 그게 뭐로 보여? 그냥 성질 정리해서 바로 보입니다. 괜찮을까요? 납득이 돼요? 지웅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보현아 똑바로 앉아야죠.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우리 잘생겼죠?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얘기나 듣고 다니고. 에휴. 자, 2번 문제입니다. K는 1부터 10까지. 자, 보세요. 1부터 10까지 AK가 5라고 나왔음. 1부터 10까지 AK 제곱이 40이라고 나왔음. 이때 다음을 구해보겠음. 됐죠? 다음을 구해보겠음.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이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해서 쓸게. 4AK의 제곱 더하기 12AK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더하기로 써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수배는 앞으로 뽑아낼게요. 4 실수배 뽑아내면 남은 거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있고요. 더하기 12 실수배 앞으로 뽑아내면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가 있는 상황. 됐죠? 그럼 문제도 좋습니다. 얘가 몇이라고요? 40이죠? 4 곱하면 160. 여기는 5네요. 12 곱하면 60. 그 다음 얘는요. 9가 10개 있죠? 90.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310. 끝. 괜찮을까요? 되는 거 다시 보여드림. 1부터 10까지. 그럼 여기 A1, A2, A3, A10까지 싹 다 더한 거야. 맞아? 이때 얘는 AK 제곱이네. 그럼 AK 더하면 5였으니까 제곱하면 몇 나와야 돼? 25? 아닙니다. 왜? 얘는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이야. 얘는 A1, A2, A3 해서 더한 값. 얘는 누구야? 제곱해서 더한 값. 받아들여요? 제곱비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돼. 1 더하기 2는 3이에요. 1제곱 더하기 2제곱이 얘 제곱값 9가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맞아?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괜히 저기다가 막 25 아니야? 이런 애들이 간혹 있어.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시그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플러스 BK랑 더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빼기 BK. 이 둘이 더한 값이 몇인지는 알죠? 38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요, 요겁니다. 1부터 15. 1부터 15. 같죠? 그럼 뭐 해줘? 하나로 뭉쳐서 쓸 수 있어요. K는 1부터 15까지. 이 둘이 더한 값 쓰면 되니까 2AK 되겠죠? 그럼 실수배니까 어떻게 해줘? 2 나눠서 19. 이런 표현.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엔 둘이 뺍니다. 그럼 둘이 빼면 나오는 값. 둘이 빼면 몇 나오니? 22 나오죠? 30에서 8 뺐으니까요. 맞나요? 그럼 둘이 빼면 남은 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둘이 뺐으니까 요 AK끼리는 없어지고 BK가 몇 개? 2개겠죠? 그게 22. 2 나눠주면 11.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1에서 15까지입니다. 따로 봅시다. 따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A, 2K죠? 그럼 뭐야? 38. 빼기 BK네요. 마이너스 11. 그 다음 마지막 1 넣으면 얘 4. 2 넣어도 4. 15 넣어도 4. 4가 몇 개? 15개. 60이네. 계산하세요. 됐습니까? 몇이? 87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준영이 돼요? 이거 중간에 표현 이상하게 쓰는 새끼들이 있어야 안 돼요. 뭐 AK는 누구 이러지 마. 시그마 있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래야 다음에 봐도 안 헷갈려요. 그냥 이것저것 표현 다 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같은 표현을 통일되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약속하세요. 약속해줘. 네, 자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보세요. 3번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항 뭐예요? 1 곱하기 3. 두 번째 항 2 곱하기 5. 세 번째 항 3 곱하기 7. 네 번째 항 4 곱하기 9. 그러면 지용아 다섯 번째 항
오. 그 다음은요? 어? 혹시 그 다음도? 그럼 n번째 항은요? 아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말했으면 분명히 넌 규칙을 알고 있다는 거야. 어? n번째 항은요? n 곱하기 아, 거의 IQ 테스트였는데 아쉽습니다. 그 다음 누가 올까요? 뭐랬니 이제 끄집어내라야. 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확시. 네 아니에요. 정색하고 얘기하게 만들래요 꼭? 아니라고요. 자 봐봐. 앞에 1 써있죠? 첫 번째 항. 2 써있죠? 두 번째 항. 3 써있죠? 세 번째 항. 4가 써있습니다. 네 번째 항. 그럼 앞에 있는 얘만 볼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일시 커지지. 그래서 일반항 n이라고 썼습니다. 괜찮죠? 그럼 뒤에 곱해진 애를 볼게. 3 보여요? 5 보여요? 7 보입니까? 그 다음 누구? 9지. 얼마씩 커져? 2씩 커지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일반항 말할 수 있죠? 공차 몇인데? 1 같은 소리 하네. 2n 플러스 1. 그래야지 1 넣으면 3, 2 넣으면 5, 3 넣으면 7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야 둘이 곱한 다음 수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n 플러스 2가 왜 나와요? 넣어봤어요? 1 넣으니까 3 나와서? 그럼 2 넣으면 5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눈에 봐도 뻔하잖아.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생각 안 할 거야? 머리 안 써? 어?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을 보면서 빠르게 일반항을 말하는 이유는 이게 5만 가지에서 다 튀어나온단 말이야. 솔직히 등차는 1차식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빠르빨리 연습하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규칙을 말했으면 그걸 일반화해서 말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규칙을 다 말한 사람이 왜 이걸 일반화해서 말 못합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 일반항 나왔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인 거지. 2 넣으면 두 번째인 거죠. 3 넣으면 세 번째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봐봐 여기도 아니 1하고 3을 곱해서 3 나오고 2하고 5 곱하면 10 나오고 3하고 7 곱하면 21 나오는 거를 네가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라니까. 굳이 이렇게 고배 형태로 두 수식끼리 쭉 묶어서 쓴 이유는 이렇게 써야 네가 규칙을 빨리 찾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계산된다. 아싸 7, 3은 21 4, 9 36 빨리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표현 자체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보시고. 됐죠? 네가 구분함 못한다고 놀리지 않아요. 계산 안 했다고 해서.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일반항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n자리에 누구부터? 1 넣었을 때부터 누구 넣었을 때까지? n번째 항까지 싹 더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2K 플러스 1 됐습니까? 자, 그럼 전개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제곱 플러스 K 여기 K의 1는 값, 2는 값, 3는 값 해서 다 더하는 거네. n 넣었을 때까지요. 괜찮을까요? 납득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항 보세요. 이거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야? 등비야? 처음 보는 애 아니야? 맞아? 왜? 아니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10, 세 번째 항 21, 네 번째 항 36 어떤 규칙 갖고 있는데? 일정한 수가 더해져요? 일정한 수를 곱해요? 그럼 내가 아는 식이다 모르는 식이다? 모르는 식이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수열이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맞아?
그럼 모르는 수열이 나왔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됐음? 왜? 이 수열이 등차와 등비가 아니어도 나는 연산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 실수배 앞으로 끄집어내서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쓰면 얘가 누구니까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거기에 2를 곱한 값 더하기 얘는 누구? 2분의 N, N 플러스 1 이니까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됐잖아요 계산. 그럼 여기 이 약분하면 3이 되겠죠? 어차피 통분하겠네요 6으로요. 그럼 6분의 2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여긴 3을 곱하면 되죠? 3n, n 플러스 1. 계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여기 n, 여기도 n, 여기 n 플러스 1, 여기도 n 플러스 1. 그럼 공통인수 n하고 n 플러스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분자에 남은 건 요 둘이 곱한 거 남을 거야. 4n 플러스 2. 분자엔 3 남네요. 플러스 3. 얘를 뭐로? 6으로 나눌까 말하면 되겠죠. 결론 6분의 n, n 플러스 1, 4n 플러스 5가 남습니다. 끝. 답이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n 자리에 누구 넣으면 5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 10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말할 수 있다고. 됐을까요? 납득이 돼요? 자, 첫 번째 항 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 항 뭐예요? 첫 번째 항 누구예요? 1. 아유 좋다. 두 번째 항 1 더하기 2. 세 번째 항 1 더하기 2 더하기 3. 네 번째 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준영아, 다섯 번째 항 누구야? 시온아, 여섯 번째 항 누구야? 석호야, 열 번째 항 누구야? 누가 그거 계산 못해? 잘난 척하지 뭐. 열 번째 항 누구야? 라는 질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2요 라고 해야지. 잘난 척하지 마. 이 새끼가 잘 봐. 현우야, 20번째 항 누구야? 왜 빨리 말해? 왜 어그로 뭔데 이거? 아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20까지 합이요. 이러면 되잖아. 생략하면 되잖아. 답답하. n번장까지 하면 뭐예요, 그럼? n번장이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값. 됐음? 그럼 우리 이 수열의 n번장을 말해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값. 맞아요? 잠깐만. 너 1부터 n까지 더한 값 알지 않냐? 이거 무슨 수열이니? 빨리 말해야지. 등차. 다시 무슨 수열? 치잖아 이게. 같이 좀 들으면서 이해 좀 해봐 지용아. 1부터 n까지 더한 값이잖아.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 몇 개 써져 있어? n개.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하면 n 플러스 1. 그래서 우리 1부터 n까지 더한 값 외우고 있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뭐예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는 거고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온다니까. 근데 우린 뭐 하래? 여기다 1부터 누구까지? n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하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뭐 해줘? 시그마로 표현해 줄게.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n 넣으면 n번째 항 싹 더하세요. 시그마 뜻. 그럼 이때 여러분들 여기 2분의 1 앞으로 쓱 묶어내면 남은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전개해볼게. k제곱 플러스 k 남는 거 아니야? 맞아? 네 번째 식이잖아요. 오늘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외워줍시다 했던 식. 누군데?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거기에 누구? 2분의 1까지 곱하면 되죠. 그럼 6분의 1로 바꾸면 되겠네요. 요렇게. 답입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 지금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보면 합구하는 공식이 한번 나와. 이게 답이 아니라고. 얘는 지금 너 뭐 한 거야? n번째 항이 누군지를 찾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는 값부터 여기다가 n 넣었을 때 값을 다 더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 찾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제 8번을 풀리고 싶었지만 일단 참아 볼게요. 196페이지로 갑니다. 자, 196페이지로 갑니다. 자, 보세요. 지호야 보고 있지?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해 봅니다. 여기 안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요. 자, k에는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2k 플러스 1이네요. k에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3 넣으면 누구, n 넣으면 누구 싹 다 더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그마 더하기로 써져 있으니까 분배해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배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천천히 보여드릴게. 자, 이 실수배 앞으로 빼면요. k는 1부터 n까지 k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 알고 있어요. 뭐야? 2분의 n 플러스 1. 맞나요? 그럼 2가 약분되니까 n 플러스 1만 남겠죠? 더하기 뒤에 봅니다. k에 1 넣으면 1, 2 넣어도 1, 3 넣어도 1, n 넣어도 1. 1을 몇 번 썼어요? n번 써서 더했죠. 됐습니까? n 곱하기 1이니까 n이라고 쓸게. 그럼 정리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 앞에 또 시그마가 있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플러스 2n을 계산해줘.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바로 가볼게. n자리에 1부터 10까지 넣습니다. 제곱이죠? 두 번째 식. 그럼 n자리에 누가 온 거야? 10이 온 거잖아. 맞아요. 그럼 6분의 n, 10, n 플러스 1, 12, 2n 플러스 1, 21. 됐죠?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면 2배네요. 2분의 10, 11. 됐습니까? 여기 n자리에 10이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3으로 나누죠. 7. 2로 한 번 더 나옵니다. 5. 여기 2로 약분하면 됐죠? 그럼 여기는 뭐야? 35 곱하기 11이네요. 385에서 110을 더한 값 495가 되겠습니다. 끝.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괜찮겠어요? 됐습니까?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다시 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더할 겁니다. k자리에 여기 k자리에 1 넣으세요, 2 넣으세요, 3 넣으세요 해서 누구까지 10까지 넣은 다음 더하세요 인 거죠. 그럼 우리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k 여기 n자리에 10는 값 말하면 되네. 맞나요? 2분의
n, n 플러스 1. 됐죠? 그럼 선생님 얘는 뭐가 돼요? k에 1 넣어도 l, 2 넣어도 l, 10 넣어도 l. 그럼 뭐야? 10l. 됐죠? 끝. 그럼 정리하면 10l 플러스 55가 남고요. 이 앞에 시그마가 붙어 있었네요. l은 1부터 10까지래요. 됐습니까? 그럼 또 정리합니다. 여기요. 실수배 10이 있고요. l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요 k 대신 l로 바꾸고 n 대신에 10이 온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l 자리에 1 넣으면 55, 2 넣어도 55, 10 넣어도 55, 55가 몇 번? 10번. 뿅 해서 정리. 결론은요. 550 더하기 550이 되겠죠. 1 몇이지 그러면? 몇이냐? 520, 520, 10, 00인가요? 네, 1100이 되겠습니다. 끝, 마무리요.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좀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호, 야호, 야호. 시그마로 나와 있네요. 그럼 왼쪽에 있는 시그마 해석을 해봅시다. 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 해석을. 누구를 AK를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하래 라는 뜻인 거야. 그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1 넣으면 A1, 2 넣으면 A2, A3 해서 누구까지? N까지 넣어서 더한 값. 혹시 이런 친구들 간혹 있어? 좀 생뚱맞은 친구들 있죠? 선생님 1 다음에 1.5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처음 배울 때 얘기합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이죠.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만 넣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수열에서의 표현입니다. 이게 누구랑 같다? n제곱 플러스 4n이랑 같다. 이 표현인 거야. 자, 여기까지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다음 수열 a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이 주어졌죠. 맞나요?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도 수열의 합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SN이었죠. 걔는 어떤 표현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만 다 더한 값을 말하다 보니 특정한 항에서부터 특정한 항까지 합이라든가 홀수번째 혹은 짝수번째 이런 항들에 대한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합의 기호를 확장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를 다시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네. 그럼 얘는 SN을 의미하는 거죠. 뭐와 같다? n제곱 플러스 4n과 같다. 됐습니까? 그럼 SN을 관찰했습니다. 몇 차식?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때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뭘 의미한다? 공차의 절반. 그럼 공차가 누구다? 2였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분 배웠잖아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분하세요. 뭐죠? 2n. 됐죠? 이게 일반항의 1창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미분하면 돼. 그럼 2n?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 됐어요? 1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다시요. 등차수열이구나. 공차가 몇인? 2인 등차수열. 참고로 여기에 1 넣으면 몇 나와요? 5. 그럼 얘도 1 넣으면 5 나와야 되죠? 뒤에 누구 붙이면 돼? 3 붙이면 되겠네. 나 등차수열 일반항 알았음. 그럼 문제에서는요. 여기 A2K를 쓰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요 N 대신에 2K로 바꾸면 4K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A2K가 누군지 아니까 대입합시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요. 시그마 K의 1부터 10까지 4K 플러스 3.
얘를 말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공식 바로 갑니다. 쓱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넣으면 3, 2 넣어도 3, 10 넣어도 3, 3이 몇 개? 10개, 30 약분 220 플러스 30 몇이에요? 250이요. 해서 마무리야. 됐습니까? 여기서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등차인 거 합 내가 모르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방식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Sn에서 Sn-1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n번장이 나온다. n은 2 이상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해서 첫 번장이 필요하면 꼭 S1 값을 따로 보셔야 된다. 하나 더. S0이 0이면 S1과 A1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아이 타임. 도대체? 아직 그럼 이거 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5만 가지들을 또 다 배울 건데 그래서 5만 가지니까 진짜 5만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 가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흑백요리사 아저씨가 알고 있는 소스가 5만 가지 했을 때 정말 5만 개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손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진짜 5만 개처럼 된 거죠. 그래서 많다라는 뜻, 5만 개가 다 있네 이런 뜻. 네, 자 갑니다. 참고로 그 흑백요리사 그 아저씨가 저쪽 심악산 쪽에다가 식당을 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답사 갔다 왔어요. 어딘지 위치 보려고. 청산어죽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왼쪽 좌측에 네 지금 건물에다가 사진이랑 다 박아놨는데 아직 오픈 안 했고 3월에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2월 말이었는데 3월로 좀 미뤄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짜그리 한다. 아직 문 안 열었다고요. 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야, 안 열었다고. 왜 그러는데 진짜. 정신 차리자. 네. 자, 그래서 짜그리가 주 메뉴라고 하니까 나중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나서 또 후기 알려드릴게요. 자, 어제 또 빠꼼하게 답사까지 갔다 왔지. 에? 직원이 열겠죠? 요리사? 임성근 아저씨. 임성근. 네. 한식 장인. 기대돼. 난 다른 식당보다 그 아저씨가 한 데가 더 기대돼. 너네 그거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님이 나오는데 간장을 써갖고 뭐지 그 비빔밥 같은 걸 만들었거든. 근데 그 간장이 존나 비싸대.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파는 건데 진짜 비싸대. 근데 어떤 유튜버가 리뷰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간장, 일반 간장, 마트 가면 있는 거,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온 5년짜리 간장이 있고 그 회사에서 나온 10년짜리 간장이 있는데 10년짜리 쓴 거거든 그 스님이.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계란 간장 비빔밥 이거를 만들었어. 세 개를 똑같이. 그냥 별거 없어. 밥에다가 간장 풀어갖고 섞은 다음에 계란 딱 올린 거야. 일반 그 간장으로 만든 걸 먹었음. 내가 알던 그 맛. 나쁘지 않아. 5년짜리로 만들었음. 미쳤어. 졸라 맛있는 거야. 근데 10년으로 만드니까 5년짜리 택도 없대. 그 어떤 감칠맛과 그 짠데 안 짠 그 맛.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 깊이 오는 그 약간의 그 간장의 그 향과 그 톡 쏘는 그 맛이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10년짜리를 먹다가 다시 일반 간장으로 비빈 걸 먹잖아. 막 입에서 막 짜고 뭔가 양념이 겉돌고 막 이 느낌이 확 든대. 역체감이 장난 아니래. 그러니까 저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썩는다는 게 이제 부패한다는 거고요. 그 부패와 발효는 사실 같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썩는다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패와 발효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부패와 발효를 나누는 건 우리 이제 인체에 유해한 경우, 그러니까 해가 좀 생기는 경우 이제 발효라는, 그러니까 부패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한테 조금 유익해지도록 이렇게 썩는 그런 과정 이제 발효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썩는 건 똑같아요.
썩었다는 표현은 맞는데 이제 우리 그냥 발효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죽을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장 장난 아니야. 나 너무 먹고 싶어. 얼마나 맛있을까? 시작하겠습니다. 뭐 얼마 안 해요. 뭐 돈 좀 있으면 사는 거죠. 뭐 돈만 주면 사는 거 뭐 그게 뭐 대수라고. 뭐 신분 보고 막 얼굴 보고 막 너는 못 사요. 네 관상은 못 사는 관상이에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좀 비싸긴 비싼가 봐.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얘기해 볼 겁니다. 이때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서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A, B분의 1입니다. 분모가 고배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요.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부분 분수로 변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배웠을까요? 유리식 때 썼죠.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드립니다. 증명 과정 별거 없어서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뺀다? 계산할 수 있죠. 일단 분모가 다르지. 그럼 뭐 해야 돼? 고맙습니다. 고급 어휘죠. 통분해야 되죠. 그럼 분모를 A, B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분자 앞에는 B로 바뀌고요. 뒤에는 A로 바뀌고 서로 뺀값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이 둘이 같은 겁니다. 양변에 우리가 똑같이 B 빼기 A를 나눠주면 똑같이 B 빼기 A를 나눠주면 우변 보세요. 약분되죠. 맞아? 그럼 누구만 남어? A, B분의 1 얘만 남는 거죠. 그게 누구? 얘랑 같은 겁니다. 증명 끝?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분모가 고배 형태로 써져 있을 때 지금처럼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크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항 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을 두 개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부분분수로의 변형. 분모가 고배 형태로 써져 있을 때는 항을 두 개로 분리해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과정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1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예시 들어줬을 거야. 봐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더하기 72분의 1 더하기 90분의 1 이거 계산해봐. 됐죠? 결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할걸? 왜 못하는데? 분수끼리 더하라며. 근데 분모가 다 다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우리? 통분해야 되지. 그 통분 언제 해? 통분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직감이 거의 대부분 다 맞다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 2분의 1은요. 1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은 2 곱하기 3분의 1. 12는 3 곱하기 4분의 1. 20은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7분의 1. 7 곱하기 8분의 1. 8 곱하기 9분의 1. 9 곱하기 10분의 1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를 고배 형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호야 봐주면 안 되니 아저씨죠? 죽을래?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여기 1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1을 A, 2를 B라고 할게. 1을 A, 2를 B라고 할게. 그러면 A, B분의 1은 1 곱하기 2분의 1은 2 빼기 1, 1이죠? 맞아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있는 1 곱하기 2분의 1은요. 1 빼기 2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 곱하기 3분의 1은 b 빼기 a 1이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암산해 보세요. 6분의 1 같은 거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쓸 수 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통분하면요 12분의 1 맞잖아요. 같은 거. 그럼 이렇게 쭉 써서 마지막까지 다 써주면요 9분의 1 빼기 10분의 1로도 쓸 수 있습니다. 90분의 1 맞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없어지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도 없어집니다. 그럼 계속 손에 손을 잡고 두 개씩 짝지어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그럼 남은 건 누구? 맨 앞에 1, 맨 뒤에 10분의 1만 남겠네요. 됐습니까? 몇입니까? 10분의 9겠죠. 끝. 그래서 실제로 통분해서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해서 우리는 연산이 가능함.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지난 학기 때 배웠다니까. 유리식에서 부분분수의 변형. 기억나요? 시온아 맞죠? 방금 잤죠? 네, 방금 잤잖아요. 거짓말쟁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배우겠다고? 왜요? 더 했잖아. 이거를 뭐해? 가볍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것도 가볍게 정리할 수 있겠네. 대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분모가 고배 형태로 써져 있을 때 그때 부분분수로 변형하시면 통분해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소거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인 겁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소거할 수 있도록 항상 세팅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세팅된 문제에 맞게 표현하세요.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5 곱하기 4, 5 곱하기 6, 6 곱하기 7, 이거 42, 이거 30, 이거 20 맞죠? 위에서처럼 이렇게 안 줄 거예요. 왜? 계산을 해서 주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배 형태로 잘 보이게 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뭐야? 왜 7 곱하기 8분의 1이야? 그냥 56분의 1 하면 안 돼? 라고 멍청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요. 그래서 부분분수로 변형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199페이지에 보시면 루트로 표현됐을 때도 나옵니다. 그냥 유리와 간단하게 해주시면 역시 마찬가지 이쁘게 소거되는 형태로 보이도록 세팅을 해서 줄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세팅된 문제에 맞게 잘 정리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200페이지로 가보시면요. 20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보시면 1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항 2 곱하기 3분의 5. 세 번째 항 5 곱하기 7분의 1. 네 번째 항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지용이 말해줘야죠. 다섯 번째 항 누굽니까? 네, 왜 렉 걸렸어요?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럼 n번째 항은요? 이번에는 하겠지. 아까 막 등차 수열 막 하면서 막 얘기해 줬는데 하겠지. 에이씨. 야, 사람 바보냐? 한번 딱 말하면 알지? 지용이 그러네요. 자, n번째 항은요? 5. 5. 봤죠? 지금 봤죠? 양아치죠? 봤죠? 아이, 앞에 봐봐. 1, 3, 5, 7. 이씨 커져. 등차 수열. 뒤에 봐봐. 5, 3, 5, 7, 9. 이씨 커져. 등차 수열. n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n번째면 앞에 2c 커졌으니까 2n 빼기 1. 2c 커졌어. 2n 플러스 1.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됐잖아. 그럼 우리 뭐 구하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바꿔서 쓰죠. 2K 빼기 1, 2K 플러스 1 분의 1 구해라.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 더하라고 했네요. 시그마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됐을까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1는 값, 2는 값, 3는 값 다 써서 더해야지. 미쳤지? 이유는 뭐 때문에? 분모가 계속 바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하자? 부분분수로 변형하자.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부분분수로 바꿉니다. 앞에를 A, 뒤에를 B라고 하시면 앞에를 A, 뒤에를 B라고 하시면 B 빼기 A분의 2분의 1이죠.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시그마도 마찬가지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 실수배 앞으로 묶어냅니다. 됐죠? 그럼 자, K 1 넣어볼게요. 1 넣어서 쓸게요. 1 넣으면 몇이에요? 1 빼기 3분의 1이죠. 더하기. 자, K에 2 넣습니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2 넣습니다. 3 넣으면요.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되겠죠. 쭉 가서 마지막 n 넣으면요.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기서도 마찬가지 끝.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두 개씩 계속 썼는데 앞에 하나는 소거되는 짝을 못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저 뒤에 있는 마지막 한 개도 남겠지. 됐습니까? 그럼 결론 남은 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만 남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자 통분하면요 2n만 남겠죠. 그럼 결론 2n 플러스 1분의 n 끝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해서 분모가 다 달라서 계산하기 힘듭니다 라고 해도 역시 우리는 소거해서 이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거할 수 있는 이쁘게 정리되는 친구들을 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항 2제곱 빼기 1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항 보이죠? 세 번째 항 보이죠? 자, 우리 일반항 찾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박사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보이네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말해주세요. 일곱 번, 여섯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든 거 맞아. 근데 한두 번 해보면 된다니까.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내는데 네가 못하겠어요. 좀 어감 이상한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안 하니까 못하는겨. 안 그래, 주영아? 이게 뭐가 어려워. 밥 먹다가도 하겠다. 됐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좀 봅시다. 잠깐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네. n제곱 플러스 2n 분의 1인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 n 묶으면 n 플러스 2분의 1인 거지. 됐습니까? 우린 요 n 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넣어서 쭉 더할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우린 뭐 할 거냐? 더한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K로 바꿔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어머, K에 1 넣어야지, 2 넣어야지, 3 넣어야지 그랬을 때 분모의 곱의 형태로 써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뭐 하자? 부음수로 바꾸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앞에를 A, 뒤에를 B라고 보면 B 빼기 A분의 1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뭐부터 나와?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보일 거예요. 됐을까요? 됐습니까? 멍 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2분의 1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고요. 됐죠? 이제 더한 값들을 쓸 겁니다. 이번엔 더한 값들을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자, K에 1 넣었을 때를 씁니다. 어떻게 돼요? 1 빼기 3분의 1이죠. 2 넣으면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일 거고요. 맞나요? 4 넣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입니다. 쭉 씁니다. 마지막 n 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것들 다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그럼 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없어지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플러스 4분의 1 없어지는 거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5분의 1 또 없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남는 애가 누구냐면 여기 앞에서 1이 남아. 여기서 2분의 1 이 두 개가 남아. 맞아?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두 개씩 쫙 썼는데 앞에 두 개가 남고 나머지는 짝지어서 계속 없어지고 있어. 그럼 뒤에도 몇 개 남을까? 당연히 두 개 남겠지. 맞나요? 그럼 뒤에 남는 애가 누군데요? 라고 하면 얘랑 얘랑 정리해서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됐습니까? 왜? 얘보다 위로 두 칸 가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으니까 없어질 거라고. 그럼 얘 남겠죠? 얘보다 하나 위에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도 있었겠지. 맞아? 그래서 결론 앞에서 두 개 남았어? 뒤에도 똑같이 두 개 남을 거야. 짝이 없는 애들.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얘네만 정리해 주시면 답입니다. 됐을까요? 해서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특정 몇 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괜찮을까요? 시험 한번 봐.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겁니다. 자,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한 박사님.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 말해주세요. 봐봐. 여섯 번째 항. n번째 항. 빨리 해. 봤죠? 한 세 번만 해봐.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임마. 그러면 다시. 야, 이거 n번째 항 누구였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었다. 됐죠? 이게 n번째 항입니다. 우리 여기 n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n까지 싹 넣어서 이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줘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루트로 나와 있고 분모네. 역시 분모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요 이렇게 쓰세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이 둘의 위치를 바꿔서 쓸게요. 바꿔서 쓴 이유는요.
분모에 루트가 있네. 뭐하게? 유리화. 그럼 가운데 부호 누구? 마이너스로 바꿔서 곱하겠죠? 그럼 분모와 분자에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오고요. 분모는 뭐로 바뀌어요? 1로 바뀝니다. 해서 유리화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둘이 왜 바꾼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바꾸고 그냥 가운데 부 반대로 정리하잖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했을 때 분모가 음수로 나와. 그 분모가 음수로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네가 문제라서 그래요. 꼭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 부호를 놓치더라고.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쓰더라고. 마이너스를 안 갖고 가더라고. 그래서 둘이 바꿔서 분모를 양수로 바꾸면 난 분자만 관찰하면 되겠네. 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 AN 일반항이 뭐였다?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시그마 K로 바꿔서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였죠? 그럼 시원하? 벌써 두 번 잤죠? K에 1 넣으면요. 루트 2 빼기 루트 1입니다. 1 넣었을 때 값. 됐죠? 2 넣으면요. 루트 3 빼기 루트 2입니다.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이 될 거고요. 쭉 가서 마지막 n 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되겠죠? 이거 전부 다 더한 값 말하면 되겠지? 세로로 썼어요. 그럼 봐. 여기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4 없어질 거고 여기 있는 수도 마찬가지로. 그럼 남은 거 누구?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그래서 남은 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n자리에다 10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가 있었음. 괜찮을까요? 자, 앞에 보시면 200페이지 유제 1번에 2번 보일 겁니다. 다시요. 200페이지 유제 1번에 2번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 유제 3번 보입니다. 요 두 개만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분모 볼게요. 2n 없어지죠.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2네요. 2 약분됩니다. 여기. 그래서 an n번째 항은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더합니다. n자리에 1부터 40 넣었을 때까지를 더하기로 한 거였죠. 그럼 뭐 해줘? 넣어봐. 세로로 쓸게요. 1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1 2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3 3 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 5 해서 마지막 40 넣으면 루트 81 빼기 루트 79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됐음?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도 마찬가지 여기들도 마찬가지 됐나요? 그럼 남은 건 누구? 루트 81에서 루트 1 뺀 것만 보이겠네. 몇입니까? 9 마이너스 1 8이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 해야 돼? 진짜 넣어서 봐야 돼.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이게 시그마 뜻이니까. 괜찮을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